재미있는 경제방송 와그라그. 안녕하세요, 김보람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곳이 바로 춘천으로 꼽혔다고 하고요.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곳은 동계올림픽이 개최할 지역인 바로 평창이 꼽혔다고 합니다. 이 두 지역 모두 공기 좋고 물 좋고 각종 편의시설까지 모두 갖췄기 때문이 아닐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는데요. 무엇보다도 투자자분들이라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전문가들이 꼽은 관심 종목이겠죠. 와그라그 4부에서 한눈에 정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출발. 와그라그 4부에서는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 모두 모아서 정리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진행됐었던 이벤트의 당첨자를 공개하게 됩니다. 이벤트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쌍플러스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셔서 와그라그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언제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첫 번째 순서입니다. 종목 와그라그 곧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 방송됐었던 굿모닝 대박 예감부터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동아제약 같은 경우 보게 되면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충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17% 증가한 2,400억대를 좀 기록할 것으로 예상입니다. 다만 영업이익은 2% 감소한 280억대가 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실적 호조에는 바카스 F의 슈퍼 판매 효과가 상당히 좀 크게 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하반기에 발매될 신제품 출시 효과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연물 신약인 모트리톤이라든가 줄기세포 치료제인 카티스텐 등이 하반기 발매를 앞두고 일단은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워가고 있고요. 연구개발 모멘텀도 있습니다. 미국의 임상 중인 항생제와 자위대나에 좀 기대를 하고 있어서 향후 일단은 약가인화에 대해서 악재가 일단 반영이 됐다고 하면 앞으로는 실적 모멘텀과 이러한 기대감들, 시약 제품 발표 이런 것들이 동아제약에 좀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잠시 좀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게 되면요. 주가는 85,000원을 저점으로 해서 지금 현재 89,000원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21선에 좀 저항을 받고 있지만 21선은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 업종 중에서 SK컴즈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과거에도 좀 소개를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이제 조정을 계속 받으니까 조금 쉬는 구간이었고요. 9월 7일 날부터 지금까지 이제 조정을 꾸준히 받으면서 상승도 하고 내리기도 하면서 지금 17,000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중기적인 조정을 마무리 좀 지을 수 있는 시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 역시 기관들의 매수나 외국인들의 매수가 잠시 또 다시 들어온다면 충분히 반전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앞서 종목들 말씀드렸던 대로 저점 분할 매수가 유효하겠고요. 매수가는 17,500원 정도, 오늘 플러스 출발한다면 그 정도 되겠지만 또 마이너스 출발하면 더 낮은 가격을 살 수도 있겠죠. 목표가는 19,000원 정도, 손절 기준가는 16,000원 정도로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솔라시아를 좀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지금 NFC 유심 칩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핸드폰에 들어가는 유심 칩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러니까 3G가 아닌 4G 지금 핸드폰 생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보급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갤럭시 S2 같은 경우도 지금 LTE가 지금 신규 출시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전체 매출의 한 30% 정도 좀 차지하고 있을 만큼 상당히 좀 주목을 해보자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솔라시아, 그 다음에 지금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전년비죠. 그러니까 정년 동기 대비 3,700% 이상, 그러니까 3,700%, 그러니까 37배 정도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시자 좀 말씀드립니다. 3분기 실적도 기대가 된다라는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갤럭시 S2에 대한 매출 증가,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유심칩 지금 유심 칩 채택률이 가장 높은 이제 핸드폰이 그 부분인데, 그에 따라서 매출 증가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지금 지금 바닥권인 만큼 좀 지금 선침의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는 게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차트 흐름 보신다면요. 어제 7%나 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접근을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실 텐데, 일단은 주가라는 것은 힘이 강하면은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닥권 3,700원 라인을
좀 강하게 지지를 하고 최근에는 고점이 이제 8,000원에서 4,000원까지 반토막이 나온 다음에 주가는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거래량이 좀 실리고 있다는 부분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실적조차도 상당히 좀 좋은 시점이기 때문에 자, 반도체 그리고 전자부품, 검사 장비의 소모 부품인 테스크 소켓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조금 비리노 공업과 조금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업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바로 차트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으로 넘어가서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을 먼저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수급이 어저께 상당히 좀 특징적이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계속해서 개인들이 조금 매수에 가담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 투신이라든지 보험 쪽에서 상당히 강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그 거래량이 이렇게 폭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자리가 좀 높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 또 3일 동안 상승했기 때문에요. 하지만 시세는 생각보다 강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역발상의 관점에서 좀 가지고 나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만나본 굿모닝 대박 예감의 관심 종목 화면을 통해 대응 전략 한 번 더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교보증권 오기철 차장은 제약주 가운데 동아제약 들고 오셨는데요. 약가 인하 발표에 대한 우려는 선반영됐습니다. 주가는 턴어라운드 시점에 놓여져 있는데요. 동아제약은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충족할 것으로 보이고요. 신약 출시 그리고 바카스협회 슈퍼 판매에 따른 실적 기대감도 있습니다. 목표가는 11만 원으로 두셨고요.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은 SK컴즈 추천하셨습니다. 중기적인 조정 흐름이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점 분할 매수 유효하다 하셨는데 오늘 매수기에 정확히 있었고요. 하루 만에 목표가 도달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손절가는 16,000원이었고요. 라이징스탁 홍혜진 팀장은 단기 종목으로 솔라시아 들고 오셨습니다. 유심 카드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4G 통신 시장 성장에 따른 동반 성장 기대감이 있습니다. 목표가는 5,800원으로 두셨고요. 우리투자증권 정태근 전문가 오늘 하루의 단기 종목으로 테스크 소켓을 만드는 ISC 들고 오셨는데요. 매수기에 있었고요. 목표가도 정확히 도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 9% 정도 오르는 종목이었죠. 이어서 솔로몬 투자증권 정영훈 대리의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환율 하락에 다시 뜨는 해운주와 항공주 추천하셨는데요. 먼저 대한항공 목표가를 5만 원으로 두셨고요. 한진해운 단기 급락에 따른 반등을 노려보면서 목표가는 12,000원으로 두셨습니다. 태양광주 가운데 OCI도 들고 오셨는데요. 최근 급락에 따른 반등 모멘텀 누리면서 접근해본다면 목표가는 25만 원 정도 적당하다고 하십니다. 네,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 모두 만나봤는데요. 각 종목들의 대응 전략 모두 참고하시되 그래도 투자하시기 전에는 여러분 본인의 냉철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VCR 불러보겠습니다. 투자 손자병법 관심 종목입니다. KCC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지수가 1600을 가든 1900을 가든 한 내년 6월까지 그냥 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냐면 KCC는 지금 가격에서 사두면 어쨌든 손해는 안 본다는 걸 제가 강력히 말씀드리겠고요. 왜 손해가 안 보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상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알겠지만 KCC 같은 경우는 국내 최대 이제 종합 건축 자재업체죠. 단열재라든지 판유리를 많이 만들고요. 사실 뭐 건설 경기가 조금 안 좋다 보니까 건축 마감재 쪽은 조금 부진하지만은 도료라 그러죠. 이렇게 칠하고 하는 거 도료에 대해서는 매출이 연 10% 성장한다 말씀드리겠고, 제가 이제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내년 6월이라든지 여름까지 지수와 상관없이 가져가로 말씀드리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낙폭 과대라는 거고 배당 수익이라는 건데, 사실 낙폭 과대라는 거는 뭐 어떤 이 종목만 낙폭 과대는 아니겠죠. 실제적으로 유타 종목도 있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 KCC 같은 경우는 주간 최근 5년간의 주가 흐름을 보면 30만 원이 딱 중간값입니다. 30만 원이 중간값이고 실제로 지금 20만 원 초기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낙폭 과대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이 회사가 좀 메리트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배당입니다. 매년 2005년 이후에 지금 주당 이제 액면가인 5,000원짜리인데 배당 같은 경우가 실제적으로 8,000원, 9,000원, 7,000원 했습니다. 그리고 결산 단위 기준 이 정도 해줬고요. 그리고 반기 배당도 해줬습니다. 매 6월마다 올 6월에도 했는데 1,000원씩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계산해봤습니다. 30만 원 기준으로 실제적으로 결산에 배당을 받게 되고 또 반기에 받으면 대략적으로 9,000원 정도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배당 수익률로 환산하게 되면은 2.7%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라는 걸 현재 그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것인데 배당 수익률로만 생각했을 때 벌써 3%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기술적으로 봐도 잠깐 지금 뭐 차트를 바로 월봉을 한번 보겠는데요. 지금이 제가 한 2006년 이후에 지금 KCC의 월봉을 보고 계신데 상당히 20만 원 밑에서는 주가가 바닥권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타 종목도 있습니다만은 한 길게 그냥 지수와 상관없이
30만 원 단기적인 뭐 목표가보다도 배당 수익률 물려봤자 그냥 이자 배당이라도 받자는 약간 보수적 투자가나 중기 우회 투자가에 대해서는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주목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비밸럭스는 우리 실생활과 굉장히 가까운 그런 종목입니다. 우리가 뭐 신용카드 같은 건 다들 한 잔씩 갖고 계실 텐데 거기에 보면 금색 칩 같은 게 조그맣게 박혀 있는데 그게 스마트 카드랑 스마트 칩 이런 것이거든요. 유비밸럭스가 그러한 것을 스마트 카드 쪽에 매출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4G 시장의 가장 수혜주를 지금 일컬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가 4G 시장이 아직은 뭐 불투명하긴 하지만 앞으로 넓혀질 것은 사실이고요. 거기서 넓혀진다면 점점 더 많은 데이터를 휴대폰에 넣을 수가 있고요. 더 이거 데이터 충돌 없이 더 우리가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비밸럭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휴대폰에 적용되는 앱이라던가 앱스토어라던가 스마트 칩 이런 거를 그 전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상 기대감이 컸던 건 사실인데 올해 한 3, 4월 달에 굉장히 밑으로 눌렀었어요. 근데 눌렀었는데 다시 회복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좋은 것이 그 고점들을 다 뚫고 지금 안정적인 모습으로 위에서 매물대를 다 소화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은 항상 이렇게 이동평균선 2개월 좁혔을 때 이렇게 사시면 무리가 없이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주 회사고요. 뭐 전자, 화학, 통신 이런 IT 서비스 등에 대한 자회사를 보유한 LG그룹의 실제 지주 회사고요. 최근에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그리고 뭐 LG 이노텍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 부분의 어떤 주가가 좀 상승을 보이면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로 있는데요. 첫 번째는 LG전자의 휴대폰 기대감입니다. 동사의 주가가 최근에 50% 이상 고점 대비 하락한 이후에 최근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주력 자회사인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부의 실적 개선이 일단 뭐 지연되면서 이런 우부심으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만 최근에 그 LTE폰이 이제 시대가 개막되면서 이 LG전자가 그 LTE 관련 특허가 1,400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스마트폰이 고가에서 중저가를 이루는 라인업이 형성되면서 이 LG전자의 자회사 실적 호전 기대감이 지주회사인 LG의 상승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만나본 투자손자병법의 관심 종목 그 대응 전략을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은 KCC 들고 오셨는데요. 낙폭 과대, 배당 수익 매력을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죠. 오늘 매수기에 있었고요. 전일 대비 한 2% 정도 올랐는데요. 목표가는 26만 4천 원으로 두셨습니다. 신일섭 전문가는 이 4G 시장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 유비밸럭스 들고 오셨는데요. 28,300원 정도에 출발해서 6% 정도 오르는 모습이었죠. 목표가는 32,000원으로 두셨고요. 교보증권 강정헌 부장은 LG 들고 오셨습니다. 저평가 매력 충분하고요. 자회사인 LG전자의 스마트폰 부분의 성장 기대감 있습니다. 목표가는 68,500원에서 69,000원이네요.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도 확인해 볼까요? 먼저 최병권 전문위원입니다. 삼성 SDI, LG 이노텍은 그대로입니다. SK컴즈를 새롭게 편입하셨는데요. 오늘 목표가 도달했었죠. 다음은 정영훈 전문가입니다. OCI, 현대제철, 골프존까지 세 종목이 그대로고요. 이 세 종목의 대응 전략 또한 변한 건 없습니다. 다음은 최희용 전문가입니다. 두 종목 모두 30%씩 차익 실현하셨는데요. 이 두 종목이 바로 한화케미칼 그리고 하나투어였습니다. 다음은 박성일 전문가입니다. 하이닉스, 모두투어, 기아차 세 종목을 꾸준히 보유 중이시고요. 전략 또한 변한 건 없습니다. 다음은 신민경 전문가입니다. 티모를 차익 실현하셨고요. 시즌 한 종목만이 포트폴리오에 남아있죠. 전략은 그대로입니다. 마지막은 신용훈 전문가인데요. SK 한 종목 보유 중이셨는데 매도하시면서 현금이 100%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만나본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까지 모두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은 꼭 필요한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뿐만 아니라 오늘장 내일장 개미들의 큐에서도 많은 관심 종목을 쏟아냈는데요. 이 종목들은 센티비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셔서 다시 보기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 많은 관심 종목 가운데 목표가 도달한 종목이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의 SK컴즈 단숨에 10% 정도 올랐습니다. 추가 대응 전략 전화 연결 통해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SK컴즈 축하드립니다. 네. 네, 전문가님이 지난번에 한번 SK컴즈 추천해 주셨을 때 제 포트폴리오에 담았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놀라운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추가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일단 오늘 반등 자체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동안 9월 7일 날부터 조정을 거치면서 꾸준히 내려왔던 흐름이 이제 좀 낙폭을 줄이면서 회복을 하는 형태의 흐름으로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강세 흐름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내일 주가 진행이 빨리 안 나온다라면은 그때는 조금 약세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 진행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 만약에 강세 출발을 하면서 주가 상승이 나오는 형태로 가고 그러다가 나중에 밀린다면은 그런 부분은 별 문제가 안 되지만요. 출발부터 약세 출발을 하면서 바로 밀려나는 형태의 진행이 나온다면은 이 종목은 이제 수명이 좀 다 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반등은 어떤 식으로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반등 이후에 주가가 추가 상승을 하는지 아니면 다시 밀려나는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요소고요. 그것은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 흐름을 판단해가면서 다시 또 재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더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팔아버리고 나올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대략적으로 한 2만 원 정도 돌파가 나오면은 뭐 좋은 방향으로 간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반등 굉장히 의미 있는 반등이었지만 일단은 추가적인 흐름을 감안해 본다면 내일 출발 상황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전화 연결해봤고요. 방금 만나봤었던 SK컴즈를 비롯해서 저 또한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 제 포트폴리오 공개하는 날인데요. 저는 총 3종목 보유하고 있죠. 앞서 만나봤었던 SK컴즈 비롯해서 네오이즈게임즈, 기아차까지 들고 있습니다. 현재 3종목 모두 다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요. 네오이즈게임즈와 SK컴즈는 20% 이상, 그리고 기아차도 6% 정도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네오이즈게임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6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목표가는 82,000원으로 두고 접근하는 종목인데요. 현재 오늘까지 수익률이 11.5%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도 네오이즈게임즈는 한 주간 꾸준한 견조한 상승세를 보여주는데요. 네오이즈게임즈, 해외 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가운데 가운데서도 자체 게임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어떤 게임이 크로스파이어가 동시 접속자 수가 300만 명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아바 또한 일본이나 북미, 대만에서 동시 접속자 수가 10,000명을 기록했다고 하죠. 이렇게 인기를 얻으면서 이 두 게임 새로운 수익 모멘텀으로 꾸준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오이즈게임즈 해외 온라인 시장까지 확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변동성이 큰 요즘 같은 장에서 톡톡히 경기 방어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성장으로 인해서 수익도 많이 거두게 될 것이다 기대하면서 목표가까지 홀딩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방금 전에 전화 연결했었죠. SK컴즈입니다. SK컴즈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데요. 매수가가 16,800원이었고요. 목표가는 21,300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익률이 14% 거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대로 최병곤 전문위원의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장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10% 정도 뛰어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SK컴즈는 검색 광고 그리고 이커머스 시장에서 매출이 커지면서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SK텔레콤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목표가까지 홀딩해 보겠습니다. SK컴즈 보유하고요. 한 종목이 더 남았습니다. 기아차인데요. 기아차는 매수가가 66,000원입니다. 목표가가 8만 원 두고 접근하는 종목인데요. 좀 장기적으로 봅니다. 현재 수익률은 6.1% 정도 거두고 있는데요. 기아차는 지난달부터 K5가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되면서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매출 성장에 따른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K2는요. 중국에서 출시되자마자 월 10,000대 이상 판매 기록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죠. 9월에는 중국 판매 사상 최고기까지更신을 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기아차 장기적으로 볼 때 꾸준하게 목표가까지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시즈로 제 포트폴리오 정리해 볼까요? 총 3종목 담겨 있습니다. 제대로 나왔습니다. 네오이즈게임즈가 10%, SK컴즈가 20%, 그리고 기아차가 20% 갖고 있는데요. 나머지 50%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0% 현금을 어떠한 종목으로 채워나갈 것인지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요. 항상 와구락을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보라미의 포트폴리오 공개했습니다.
네, 숨찹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 공개하고 나면 계속 말하다 보니까 숨이 찹니다. 자, 한숨 돌리려고 와그라그 게시판 들어가 보는데요. 음악과 함께합니다. 음악 주세요. 오늘 놀러 오신 분, 뜨거운 양봉님 오늘 다시 한번 놀러와 주셨고요. 증권맨님, 소나무첼님은 언제든지 꾸준히 출석해 주십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필명 빨간 풍선님께서는요, 사연 남겨주셨거든요. 오랜만에 빨간불이 켜진 포트폴리오 보니까 힘이 납니다. 하지만 현실을 메우기에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마 그동안 투자하시면서 손실 본 게 많으셨나 봐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빨간 풍선님. 그리고 모래반지님께서는요. 아침부터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라 그런가 봐요. 점심도 안 먹고 잠을 청했는데요. 덩달아 제 종목도 자고 있나 봐요. 너무 길게 횡보하네요. 라고 하시는데 어떤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고민 많으시면요. 그냥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샘플러스 그 와그라그 게시판에도 상담을 신청하실 수가 있고 센TV 함께 하시면서 문자를 통해 언제든지 4시간 전문가들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 점 꼭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벤트로 넘어가 볼까요? 가을 여행 이벤트 함께하고 있는데 가을 여행 추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필명 깨몽비씨님께서요. 가을엔 먹거리가 풍부하잖아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경치도 즐길 수 있는 부산 어떠신가요? 부산에 가면 맛있는 음식과 함께 각종 축제들도 볼거리와 즐길거리 참 많답니다. 이렇게 추천해 주셨습니다. 깨몽미씨님 그리고 앞서 글 써주셨던 두 분 있잖아요. 총 3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필명을 읊어드리면 빨간 풍선님 그리고 모래반지님 깨몽비씨님께 저희가 약속대로 선물 드리는데요. 행복한 부자 되시라고요.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행복한 부자 책 보내드릴 테니까요. 이 책 읽으시고요. 앞으로도 와그라그 게시판 많이 올라오셔서 응모해주세요. 또 한 가지 이벤트 함께하죠. 바로 코스피 마감지수 맞히기 이벤트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어제와는 다르게 전약이었지만 후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끝내는 1800선도 회복하면서 마무리했는데요. 연기금 쪽에서 매수하면서 오후장 들어서 본격적으로 1800 지지에 나섰는데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오늘장 마감지수가 1809.50포인트에 마무리됐고요. 어제보다는 0.8% 정도 오른 지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1800은 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오후장 들어서면서 많은 분들이 근접하게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가깝게 예측하셨던 분이 필명 그란스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약속대로 저희가 선물 드립니다. 정윤성 심규환 전무가 집필한 책이죠. 인기가 많은 책입니다. 베스트셀러에 이름 올렸다고 하는데 부자들이 말하지 않는 돈 내진 책 보내드릴 테니까요. 이 책 읽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수익도 많이 거두시고요. 앞으로 이벤트도 많이 응모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와그라그 게시판 점검해봤고요. 한 번 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많이 요즘 뜸하신 것 같아서요. 방문이 샘플러스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셔서 와그라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많은 참여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와그라그 게시판 점검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요. 홍의진 팀장님과 함께 고액 과외 받아보는 시간이죠.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함께 해주시면 되는데요. 홍의진의 고액 과외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내일도 꼭 와그라그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